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인류는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이용했습니다. 지하수는 땅속의 흙이나 모래에 의해 천연적으로 여과된 물입니다. 인류가 인공적으로 모래층을 만들고 이 층을 통해 물을 여과해서 사용한 것은 불과 200년 전입니다. 완송여과는 1804년 영국의 깁이라는 사람이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1852년 영국에서 모든 수도에 여과를 거칠 것을 규제하였는데 이후 1885년 많은 세균들이 모래 여과에 의해 제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물에 의해 감염이 되고 대규모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해도 이러한 질병들이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세균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단지 수인성 전염병으로만 알려졌던 것입니다. 1884년 그때 발명된 현미경에 의해 코크라는 사람이 콜레라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후 수돗물에서 특히 완송여과를 거친 물에서 콜레라균과 같은 세균이 여과에 의해 제거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유럽에 모래여과가 크게 확산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1892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도시가 커지면서 엘베강의 강물을 도시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베강 강물은 단지 침전만 한 후 수도관으로 공급하였었는데 이 당시 유럽에 콜레라가 발병하여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때 함부르크 시에서만 콜레라 환자가 16,000명 발생하고 그중 9,000명이 사망하는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류에 있는 알토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별로 없었고 사망 사례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보니 강 하류에 있는 알토나 시는 마찬가지로 강물을 취수해서 공급하였는데 상류보다는 하류가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알토나 시에서는 영국의 완송여과를 미리 도입하여 여과된 물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송여과가 콜레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전 유럽에 급속하게 완송여과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1893년에 미국의 완송여과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08년 서울의 뚝도에 정수장이 생기면서 완송여과지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실내에 있는 완송여과지입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근대 문화유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응집이 발명되고 응집 침전을 가능해짐에 따라 여과도 빠른 속도로 급속여과로 대체되게 됩니다. 완속여과에서 입자나 세균이 제거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이닝 효과, 즉 체작용입니다. 모래층 상부 표면에 모래와 모래가 공극을 만들고 이 공극보다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공극에 억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흡착과 침전입니다. 표층 모래층을 통과한 미세 입자라 하더라도 두꺼운 여층을 통과하면서 여층 사이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공극을 지나가다가 모래 표면에 부착되기도 하고 모래 상부에 침전되기도 하여 제거됩니다. 유속이 매우 늦기 때문에
이러한 흡착이나 침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생물학적 작용은 완송여과 특유의 제거 기작으로서 급송여과에서는 생물학적 제거 작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작용이라는 것은 완송여과에서 여과층 표면에 미생물이 부착 성장하고 이들이 서로 막을 형성하여 상부 표면에 미생물 막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물막은 입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 섞여 들어오는 유기물이나 입자, 세균 등을 이 미생물막이 포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균들도 또는 병원균들도 이 여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과층 표면에 사는 미생물 중에 일부는 철이나 망간 등을 산화하는 산화 박테리아들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여층 표면에서는 들어오는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경우 질산화시키고 철이나 망간 등도 산화시켜 물속의 무기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